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페스토의 강성호입니다. 이게 웨비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게 친밀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웹캠을 켜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소개드리는 제품에 대해서도 직접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캠 잘 보이시죠? 어색하긴 한데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1차 진행했던 10월 13일에 진행했던 웨비나와 마찬가지로 통합 설계 환경을 위한 페스트 오토메이션 스위트 플랫폼이라는 주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구화 제어 시스템의 통합 설계 환경, 특히 페스트 오토메이션 스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다양한 PLC와의 유연한 호환성, 멀티 프로토콜 네트워크와 패스트필드 네트워크인 AP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그 첫 번째 웨비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으셨어도 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거를 리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번 웨비나는 저희가 이제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서 페스토가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고객의 니즈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비용 절감에는 제품의 구매 비용과 뭐 그렇지 않은 숨어 있는 비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편의성, 많은 고객분들이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시 말씀하세요. 그중에 편의성에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엔지니어링 할 때 편의성, 제품 선정할 때 편의성, 그리고 조립, 배선의 편의성, 그다음에 관리상의 편의성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설비를 이야기하면서 설비의 디지털화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상세로 상태 모니터링이나 이력 관리, 예지 보전, 디지털 메인터넌스가 그 큰 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각의 니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 메카닉에서 제어까지 스마트 설비라기 위해서는 메카닉과 제어가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에 대한 솔루션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기구와 제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탈 솔루션 공급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다양한 프로토콜 대응을 하는 플랫폼이 유리하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툴의 통합이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엔지니어링의 편의성에 좀 초점을 둬서 패스트 오토메이션 스위트와 핸들링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저희의 메카닉 축인 ELGT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페스토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유튜브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지난 웨비나 전체 녹화본을 올려놨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스토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PAC와의 유연한 호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메카닉에서 컨트롤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좀 더 이 제어 관점에서의 패스트 솔루션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결국은 운송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운송하느냐? 설비에서 나오는 신호나 데이터를 운송하는 수단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설비의 효율화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스토가 생산하는 제품을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제품을 운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공항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행기라는 수단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서는 고속도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큰 화물차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의 개별 사무소에 개별 배송을 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고객사의 뭐 개별 배송을 뭐 차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그 운송 수단이나 플랫폼이 공항과
비행기밖에 없다고 하면 모든 고객사에 저희가 비행기로 날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이 주변에 필요한 이 플랫폼인 공항을 깔기 위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짐,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냐, 옮기려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플랫폼과 프로토콜이 적절하게 선정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비도 마찬가지고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마다 각각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짐을 상황에 맞게 적절한 운송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제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설비 이야기로 들어와서 설비 단계에서의 그 데이터의 종류와 그 레이어별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설비를 구성하는 가장 아랫단에는 이런 IO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IO 디바이스를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나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레벨로는 필드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위에는 컨트롤 네트워크, 그 다음에는 팩토리 네트워크가 개별로 존재합니다. 이는 각각 옮기려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신호는 IO 디바이스를 위한 신호일 거고요. 필드 네트워크는 필드 디바이스, 로봇이나 서버 드라이브, 인버터, 리모트 타이어와 같은 이런 필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는 설비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고 각각의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건데 이 각각의 설비에서 사용되는 메인 제어기, 이 제어기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컨트롤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IT 시스템으로 옮겨서 뭔가 매니팩처링 단계에서 제어하기 위한 MES라든가 ERP를 연동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비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O 레벨에서는 IO 링크라는 통신 프로토콜이 표준화돼서 있고요. 필드 네트워크와 컨트롤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이더캣, 이더넷 IP, 프로피넷, CC 링크 IO와 같은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베이스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IT 레벨과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최근 OPC UA라는 프로토콜이 표준화가 돼서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설비 안에서 페스토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라고 봤을 때 하위에서 보면 페스토는 하위의 필드 레벨의 그 IO 디바이스들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센서나 밸브 터미널 이들은 IO 링크라는 표준 프로토콜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IO나 서버 드라이브, 스텝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기반의 프로토콜이 이더캣, 이더넷 IP, 프로피넷, 프로피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가 제어 컨트롤러로 올라가겠죠. 컨트롤 올라가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페스토의 제어기를 썼는데 프로토콜만 일치한다고 하면 지멘스나 로컬 옴론의 PLC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자연스럽게 OPC-UA를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로 올릴 수 있는 이 하드웨어 게이트웨이까지 페스토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서 필요한 전체 레이어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적재적소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페스토의 EA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 레벨에서 필요한 이 IO 링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IO 링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이제 보급된 프로토콜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생소할 겁니다. 먼저 IO 링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IO 링크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 즉 IO 디바이스들이죠. IO 디바이스들의 통신을 위해서 나타난 국제 표준의 IO 기술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투 포인트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비차폐 일반적인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IO 링크 디바이스는 고유의 IODD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파라메타의 조작이라든가 입력 저장들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리고 센서 레벨에서의 간편한 진단, 센서의 상태를 마스터에서 IO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간편한 디바이스 교체,
디바이스가 고장 났을 때 새로운 디바이스로 옮겨 넣을 이게 교체할 때 이런 기존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재설정이라던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아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오픈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페스토뿐만 아니라 아이오링크는 현재 한 160여 개의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FA 기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이오링크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 종속돼서 IO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오픈 컨소시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오링크는 사용하게 되면 일단 간단한 배선과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디지털 IO와 아날로그 신호를 주고받는 아날로그 IO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위한 배선 따로, 아날로그 신호 배선 따로 이렇게 두 개의 배선을 병렬로 사용하셨었는데 아이오링크는 이 케이블을 하나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압력 센서의 경우 압력 센서의 실시간 값을 받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하죠. 전류나 전압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으시고 뭔가 파라미터를 통해서 특정 최대치와 최소치,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을 정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출력을 내보내려고 할 때는 디지털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값도 받고 디지털 출력도 내보낼 때는 각각의 배선이 따로 필요한데 아이오링크는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함께 아이오링크라는 통신을 통해서 PC와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아이오링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날로그 노이즈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이오링크는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노이즈를 신경 썼던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한 종류의 케이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신호든 아날로그 신호든 아이오링크 하나의 4핀 또는 3핀, 5핀 케이블로 하나의 종류의 케이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동화된 파라미터 세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압력 센서에 대해서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압력 센서의 상한치, 하한치를 설정을 하려고 하면 압력 센서에 부착된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파라미터를 일일이 설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이오닉을 쓰시게 되면 이 파라미터의 접근을 PLC에서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에서 이 파라미터에 접근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 값을 PLC에서 데이터로 날려주기만 하면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PLC 쪽에서 데이터로서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센서의 파라미터를 접근하는 것을 PLC 하나로 PLC 단에서 데이터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편한 상태 진단, 현장 장치 수준까지 원격 진단을 포함한 진단. 즉, 기존에는 센서가 만약에 끊어진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안 올라와서 가보면 센서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아이오링크 쓰시게 되면 계속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제어기와 아이오링크의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의 상태, 단선이 됐는지, 현재 저전압 알람이 떴는지 이러한 알람 데이터까지 PC에서 알람 코드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센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오링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빼먹었는데 자동화된 파라미터 세팅에서 기존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PLC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 세팅을 한 압력 센서가 고장이 났다. 그럼 기존에는 고장난 센서를 떼고 새로운 센서를 붙인 다음에 다시 파라미터 세팅을 해줬어야 됐는데 아이오링크를 쓰시게 되면 이 파라미터를 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센서를 떼고 새로운 센서를 붙였을 때 그냥 PLC에서 저장하고 있는 파라미터를 덮어 씌워주기만 하면 기존의 센서와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크게 5가지의 장점으로 또 다시 나눠보게 되면 배선과 설치가 간단해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셋업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빠른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수를 줄일 수가 있고
공수에 대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통신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소 비싼 아날로그 I/O 모듈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LC의 독립적인 시스템, 이것은 PLC마다 별도의 이제 필드버스들이 존재하는데 이 I/O 링크는 필드버스 하위에 위치하는 I/O를 위한 통신이기 때문에 이 I/O 링크 마스터의 통신 카드를 어떤 걸 쓰냐, 원하는 통신 카드만 이제 조합해서 쓰면 밑에 하위의 I/O 링크 디바이스들은 PLC가 변경되어도 이 센서 레벨, I/O 레벨은 변경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스마트 설비에 대한 구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스템 비교를 좀 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링크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주고받던 설비의 경우에는 센서가 잘 동작을 하다가 뭔가 데이터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이제 알람이 뜨겠죠. 알람이 뜨면 그제서야 관리자는 현장에 가서 봅니다. 어떤 센서가 끊어졌지? 하나의 센서를 보다가 이 센서에 불이 안 들어오네. 그 센서를 고치려고 보면 그쪽에 뭔가 이제 배선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오링크 쓰시게 되면 실시간 값뿐만 아니라 이의 상태 모니터링이라던가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에서 고장이 났는지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장낸 센서를 교체할 때 기존의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구까지 굉장히 원활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링크는 이제 페스토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스토에서도 페스토가 가진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아이오링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이오링크를 지원하는 메인 마스터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와 리모트 IO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신호들을 기존에 많이 쓰던 이런 비례압력 제어 밸브 또는 진공 발생기, 그리고 압력 센서, 위랑 센서, 위치 센서 등도 아이오링크 통신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밸브 터미널 같은 경우도 아이링크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제어를 위한 전동 그리퍼 스태퍼 드라이브도 아이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을 주고받기 위한 이런 리모트 IO도 저희가 아이오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밸브 터미널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통신 밸브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CC 링크나 이더캣이나 프로피넷 이런 필드버스 노드를 이제 여기 밸브 터미널에 끼워서 필드버스 통신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 경우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필드버스보다 한 단계 더 저렴하고 좀 더 기초 기술이 아이오링크 쓰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운반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필드버스, 예를 들어서 이 CC-링크나 이더캣 썼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대 스펙이 좀 들어간 거죠. 굳이 이더캣이나 CC-링크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오링크라고 하는 간단한 IO 기술을 통해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설비에서 통신 노드를 쓰고 있는 통신 밸브 터미널을 쓰고 있는 설비나 고객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오링크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국내에 사실 아이오링크를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2사례 정도를 뽑아왔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조립 설비 쪽에 들어갔던 설비입니다. 그래서 PLC에 아날로그 출력 카드와 디지털 입력 카드를 써서 비례저 밸브를 9개, 한 장비 9개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별로 압력 센서를 6개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의 니즈는 명확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싶었고, 그리고 현재 실시간 압력 값을 지금 모니터링 받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싶다.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여기다가 아날로그 입력 카드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이오닉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비례 압력 제어 밸브와 압력 센서를 전부 아이오링크 타입으로 바꿔서 아이오링크로 묶은 다음에 아이오링크 마스터로 PLC와 통신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하고자 하는 니즈인 압력 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해 드렸고
그것과는 별도로 PLC 쪽 그 제어 레벨에서의 그런 하드웨어 구매 비용을 저희가 함께 낮춰드린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배선과 디지털 배선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이오링크 배선으로 통일함으로써 간단한 배선 및 설치를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 세팅을 위한 셋업 시간을 단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진짜 니즈였던 상태 모니터링, 압력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PAC 모듈 쪽 아날로그 모듈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조립하고 검사하는 이쪽의 인라인이었는데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그 압력 센서가 들어갔었습니다. 총 12개의 스테이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많게는 30개, 적게는 10개 정도의 압력 센서가 각각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압력 센서가 전체 쓰이는 게 한 100몇 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이 파라미터 상한치 하한치의 압력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센서 앞에 가서 버튼을 눌러갖고 파라미터 세팅했었는데 여기에 아이오링크를 제한하면서 이 100몇 개가 되는 압력 센서의 파라미터를 이 PLC에서 이 경우에는 저희 페스토 제어기를 제한드렸거든요. 페스토 제어기에서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네, 설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배선 및 설치가 줄어들었고요. 셋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태 모니터링과 PLC 비용 조정까지 저희가 구현해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이 아이오링크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오링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거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이오링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오링크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필드 네트워크와 컨트롤 네트워크인 각각의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로봇 서버, 인버터, 리모트 아이오들이 있는데 페스토에서는 이 리모트 아이오와 서버에 대해서 좀 메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아이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시스템이에요.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기존의 리모트 아이오라고 하면 메인 PLC에서 보통 이렇게 썼죠. 메인 PLC가 있고 메인 PLC 밑에 리모트 아이오를 각각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한 통신 프로토콜을 각각의 리모트 아이오마다 통신 모듈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뭐 데이지 체인을 구성해서 사용을 했었죠. 만약에 이더캣을 쓰는 마스터라고 하면은 이더캣 마스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필드 네트워크가 이게 많아지게 되면 사실 PLC 쪽에서 부하가 늘어난다는 거고 케이블의 개수라던가 비용이 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페스토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CPX API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새로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AP 통신을 좀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결되는 IO가 얼마든지 간에는 아니고요. 2KB 이내에서 인풋 아웃풋 각각 2KB 이내에서 통신 모듈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AP 통신 모듈이라고 하는 통신 모듈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 아래로 각각의 IO 모듈들이 최대 79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필드버스의 노드를 어느 비교적 전통적인 방법 대비해서 비교적 노드 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노드와 스테이션 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O 모듈들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웹캠으로 잠깐 공유를 하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이게 통신 모듈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통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더캣이라던가 프로피넷, 뭐 이더넷 IP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AP 통신을 통해서 IO로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IO 모듈들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풋 4점, 디지털 아웃풋 4점에 연결되는 IO 모듈인데 이러한 작은 모듈들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기존의 리모트 IO 시스템 대비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AP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 CPX API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이제 파일럿 테스트 중이고요. 이게 대시보드로 구현이 되게 되면 이 하위단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 데이터들을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보기 위해서 뭔가 HMI의 작화라든가 아니면 UI를 직접 꾸며서 하셨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와 대시보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연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센서의 데이터과 상태값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AP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각각의 IO 모듈별로 최대 15m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맥스로 추후에는 50m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200 마이크로세컨의 사이클 타임을 가지고요. 라인 트리 스타토폴로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버스 인터페이스당 버스 인터페이스 포함 80개의 AP 모듈 확장이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500개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데모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데모 동영상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모 동영상 잠깐 보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실제 공장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마스터 PAC가 있고요. 마스터 PAC의 서버 드라이브나 리모트 IO, CPX API까지는 이런 필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게 되고 리모트 IO의 하위 실제 IO 모듈들은 AP 버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아래 센서들은 IO 링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 리모트 버스 모듈 하위는 전혀 이 필드 네트워크가 어떤 거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PLC가 이더캣 타입이냐, 이더캣을 지원하냐, 프로피넷을 지원하냐, 이들 RP를 지원하냐 상관없이 얘네들이 변경이 되어도 이 하위단, 이 리모트 IO와 센서 레벨에서의 변경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버스 노드만 변경함으로써 뭔가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혹 이런 고객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미국에 수출하는 장비는 이더넷 IP를 사용하시고 유럽에 수출하는 장비는 프로피넷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사실 이 경우를 지켜보면 사용되는 마스터가 다르고 연결되는 리모트 IO와 그 다음에 서버 드라이브의 회사, 공급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엔지니어를 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더넷 IP 엔지니어 따로 두시고 프로피넷 엔지니어 따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페스토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위단은 PLC가 변경되어도 통일해서 표준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AP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 부담스러운데? What I have here today is the new decentralized I/O solution from Festo. And what is this? It's just basically these modules that you can see here. I have 1, 2, 3, 4, 5 modules right now that you can see here in this picture. This module is the main module for communication. And as you can see here, it says EC. That's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가 이게 가끔 원활하게 재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따로 올려놨고 아마 지금 채팅창에도 관련된 이제 동영상 URL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추후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에 저희가 데모까지 달아서, 아니 데모가 아니고 번역까지 달아서 좀 이렇게 꾸며놨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해당 AP, CPX API 관련된 동영상, 데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X AP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데모와 함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버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버 드라이브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CPX가 아니죠. CMMT AS와 CMMT ST라는 제품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서버 드라이브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CPX 아니야.
CMMT AES 같은 경우는 이 AC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서버 드라이브처럼 생겼고요. CMMT ST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요거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이제 사이즈고요. 이 서버 드라이브는 스텝 모터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서버 스텝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서버 스텝 제품도 있고요. 이 CMMTS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텝 모터를 제어합니다. 엔코더가 달린 스텝 모터를 제어하고요. 제어 방식, 이 CMMT-ST의 제어 방식은 일반적인 CMMT-ST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어 성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이런 서버 스텝보다는 좀 더 파워풀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레인지를 이렇게 300W 급부터 6kW까지 서버 드라이브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 CMMT 같은 경우는 300W 한 제품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W, 200W, 300W, 400W 이렇게 기존의 서버 드라이브나 아니면 스텝 드라이브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 CMMT ST로 변경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서버 드라이브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이더캣, 프로피넷, 이더넷 IP, 모드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 PLC에서 이 필드버스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나왔길래 EMMT AS 같은 경우는 저희 새로운 모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원 케이블이죠. 이 원 케이블 안에 파워 케이블, 엔코더 케이블, 브레이크 케이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상에서 굉장히 좀 장점을 갖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좀 튼튼하고 뭔가 고성능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저런 EMMT 모델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저렴한 이런 EMMP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인 구동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EMMP 모터를 사용하시고 조금 더 파워풀한 고성능의 시스템을 할 때는 이 EMM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레인지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어서 시스템에 맞게끔 적절한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장점이 이 CMMT와 AS와 CMMT, ST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AC 서버와 서버 스텝이지만 패스트 오토메이트 스위트라고 하는 하나의 툴, 이 하나의 툴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버는 서버대로 따로 엔지니어링 하시고 서버 스텝은 서버 스텝대로 따로 엔지니어링 하고 했던 부분을 패스트의 제품을 쓰게 되면 하나의 툴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 오토메이션 스위트는 지난번 첫 번째 웨비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웨비나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스토의 이제 이런 그 제어와 관련된 IO 링크, 그 다음에 A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런 그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페스토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이 하위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터가 변경이 되어도 이 하위 디바이스들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페스토일 경우에도, 마스터가 백오프일 경우에도, 마스터가 지멘스, 옴논, 러겔로 변경이 되어도 이 하위 레벨의 이런 그 IO 디바이스나 아니면 모션 디바이스들, 센서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이 굉장히 최소화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페스토의 장점입니다. 한 35분 정도 지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PC와의 유연한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편의성, 디지털화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용 절감은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제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숨어있는 부분, 파라미터 세팅이라던가 설비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이제 복구하는 거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IO에서는 A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리모트 IO의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프로토콜 대응을 하는 플랫폼을 준비해서 필드 디바이스의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숨어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성과 디지털화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IO 링크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고 디지털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멀티 프로토콜 지원, 하나의 서버 드라이브나 스텝 드라이브에서 다양한 필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과 디지털화에 용이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잠깐 제가 뭐 이렇게 CPX IoT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OPCU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3차 웨비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3차 웨비나는 11월 24일 3주 후고요. 3주 후 화요일 동일한 시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미래의 스마트 설비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제어 레벨에서의 이야기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어떻게 빅데이터로 끌어올려서 이거를 시각화하고 상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다시 보기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네, 잠시만요. 세팅? 음, 잠시만, 제가 웹캠은 잠깐 끄겠습니다. 어, 아, 네, 첫 번째부터 보면, 어, 다시 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추후에 메일로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는데 문제가 없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연락처나 아니면 담당 영업사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DC 서버 모터도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DC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분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DC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서버도 저희가 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C 서버 모터를 좀 원하는지 몰라서 제가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관련해서 저희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원하시는 답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오링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센서 숫자가 있는지요? 아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마스터별로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채널 아이오링크 마스터냐, 아니면 16채널 아이오링크 마스터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뭐 하나를 쓰시던 두 개를 쓰시던 뭐 네 개를 쓰시던 그 이상을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링크의 장점은 느 정도 이제 아이오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적으로 좀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소한의 센서 숫자는 없고요.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적인 효율성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보여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메일 드릴 때 저희가 유인물에 대해서도 같이 링크를 좀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질문이 네. 오늘 사실 이런 IO 링크나 A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웨비나만으로는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데모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영업사원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좀 대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링크 개발 계획은 없으신가요? CC링크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아마 리모트 IO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PX API 모듈 같은 경우는 CC링크 개발 계획이 있고요. 지금 아직은 출시되지 않지만 이제 이 아시아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CC링크의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링크 마스터 같은 경우도 CC링크 마스터는 저희가 이제 CPX 플랫폼 안에 좀 준비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를 보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CC링크로도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예. 어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김유진 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모두 웨비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일 질문 주셨던 윤석희님, 이광성님, 박재준님, 신형강님께 저희가 기프티콘은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3주 후에 열리는 웨비나를 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오늘 원활하지 않았던 점 죄송하게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는 문제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고, 동영상 또한 유튜브에 올려서 금일 진행한 웨비나를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